주차 잘못하면 벌금, 견인까지 가는 7가지 상황.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차를 잘못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심지어 잠깐 세워둔 사이에 벌금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더 심하면 내 차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주차 잘못하면 벌금에 견인까지 갈 수 있는 7가지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의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에서 차를 세워두는 것을 말하고, 불법 정차는 정차 금지 구역에서 잠시 멈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불법 주정차라고 부르죠. 사유지에서의 무단 주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이 과태료가 2배로 뛰어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나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벌금과 견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7가지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입니다. 도로 곳곳에 견인지역이라고 명확하게 표시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곳에 주차하면 견인될 수 있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죠. 이런 곳에 주차하는 것은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잠시라도 이곳에 차를 세웠다면 돌아왔을 때 내 차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고 표지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만 세워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주차 금지 표지 설치 구간입니다. 이 표지판들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빨간색 원 안에 X 표시가 있거나 파란색 원 안에 빗금이 그어져 있는 형태의 표지판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은 그 어떤 이유로도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물건을 내리거나 사람을 태우는 행위도 정차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금지 구역에서의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단속됩니다. 표지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황색 실선은 주정차를 금지하지만 요일이나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황색 복선과 적색 복선, 적색 연석 표시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노면 표시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 및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여기에는 표지판이 없어도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역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위는 물론이고,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용수 시설 주변에 주차하는 것은 대형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이런 곳에 주차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은 포괄적이지만 실제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보행자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오게 하는 경우, 혹은 이중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타인의 차고 앞이나 상점의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불편과 손해를 끼치므로 민원 접수 시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내 주차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이중주차입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주차 형태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다른 차량 앞에 평행하게 주차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비상시에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급한 용무로 차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출차가 불가능해지면 큰 문제가 됩니다. 많은 이중주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에 놓아 다른 사람이 밀 수 있도록 해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설령 밀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힐 위험도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다른 운전자의 시간을 빼앗고 불편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주차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중앙선 침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내 차 한 대로 인해 다른 운전자가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차 행위입니다. 이런 주차는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합니다. 특히 곡선 구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의 이런 주차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상황은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은 주차입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50cm 이상의 공간을 남기고 주차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도로 가장자리에 너무 붙여 주차하거나 보도처럼 보이는 가장자리 공간까지 침범하여 주차하게 되면 보행자들이 위험하게 차도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런 기본적인 주차 방법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 상황들은 대부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들의 신고로 단속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앱 조작만으로도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주의가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과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견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려면 과태료는 물론 견인 비용과 보관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지역과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의 경우 견인 보관소가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를 찾으러 가는 시간과 수고로움까지 더하면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차는 단순히 차량을 세워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감행했다가 벌금은 물론이고 견인까지 당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항상 규정된 주차 공간을 이용하고 주변의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차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 습관으로 모두가 즐거운 운전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